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여태까지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제곱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갑자기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원에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실수는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수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실수를 우리가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자, 실수에 대한 이거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얼 넘버라고 얘기해요. 진짜 수. 웃기죠? 되게 간단한 용어로 쓰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수직선을 참 많이 그렸어요. 가운데 0도 있고 양수도 배웠고 분수도 배웠어요. 뭐 여기 어디쯤에 2분의 3이 있습니다. 또는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뭐 이래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또 음수도 존재해요. 마이너스 1도 있고요. 자, 여기 어디쯤에 마이너스 2.2 뭐 이런 수들을 줬어요.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는 모든 수가 실수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실수는 대부분 다 유리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수는 무엇으로 나타내 있냐?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미리 보고 올게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리수는 여태까지 다 배웠는데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습니다. 근데 그 숫자들을 보면 소수로 다 바꿀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유리수를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무리수를 하나 배웠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원조율 파이예요. 이거 무리수였어요. 숫자로 안 쓰고 맨날 이렇게 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원줄이 실제로 약 얼마 정도 되지요? 자, 는자를 쓰고 위아래 땡땡 표시를 할게요. 1.3.14, 그 다음에 1592 어쩌고 저쩌고 끝도 없이 계속 나가요. 근데 규칙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리수는 무한소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리수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나타낸다. 하지만 수직선 위엔 반드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요? 3.14, 1591 어디쯤 찍을까요? 사실은 참 찍기 힘들어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여기쯤 돼요 라고 우리는 그 정도밖에 추측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유리수와 무리수 종류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소수는 끝이 있는 유한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뉘어지는데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소수까지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리수의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근데 그 분수가 어떤 수냐면 분모 분자가 모두 정수여야 돼요. 분모 분자 정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자에 파이가 있는데 유리수일까요? 아닙니다. 무리수가 끼면 그냥 무리수라고 대답하지 유리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무리수는 어떤 수만 무리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만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근호를 씌웠던 수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무리수입니다. 오, 좋아요. 루트 3. 뭘 제곱해서 3이 됐어요? 사실 잘 말하지 못하죠.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1.73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뒤로 좀 무한히 나가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요? 땡땡땡 처리할 건데 정확한 값을 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값입니다. 하고 이렇게 위아래 점을 찍어서 근사값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루트 2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도. 얘도 정확한 정수가 아니죠? 1.4142 정도 땡땡땡땡.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거를 두 가지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도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요. 외웁시다. 루트 2는 1.4142 정도 되고 모르겠으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외워도 괜찮아요. 루트 3은 1.732. 자, 그렇다면 루트 4는 어떨까요? 얘는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2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자, 근호를 쓰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제곱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수는 이것은 무리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호를 씌웠다고 해서 모두 다 무리수는 아니군요.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하면 되겠군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근호를 없앨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대답하고 근호를 없앨 수 없으면 무리수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실수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실수체계, 실수의 분류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모든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 real number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 예를 든 이 숫자들은 딱히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갈라지고 유리수는 어떤 수를 이야기하며 무리수는 어떤 수를 이야기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정수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얘네는 물론 유리수에 속합니다. 아까 유리수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어요. 0을 어떻게 분수로 표현해요? 쉬워요. 분자 0만 쓰면 돼요. 5분의 0도 0이고요. 3분의 0도 0이에요. 어떤 걸 0으로 써도 분자만 0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0분의 0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분모가 0인 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학에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도 분모가 0인 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분모에는 0 집어넣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 실수체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한 10번 이상 써서 꼭 외우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루트 2가 1.414이 어쩌고저쩌고 끝이 없는 무한소수인 걸 알아냈을까요? 이 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자, 루트 2는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죠. 그럼 소수점을 좀 이용해서라도 제곱한 수를 2가 사이에 들어가 있도록 찾아봤어요. 1.4를 제곱을 하면 1.96이 되고 1.5를 제곱하면 2.25가 돼요. 그럼 그 사이에 2가 있겠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지금 부등식을 보세요. 2가 1.4의 제곱보다는 크고 1.5의 제곱보다는 작으니까 다 같이 루트를 씌워주면 1.4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는 말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알아냈으니까 소수 두 번째 자리를 좀 고민해 볼게요.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사람 머리로 계산하기 좀 힘들어요. 1.42를 제곱하면 1.9881인데 1.42를 제곱하면 2.0164래요. 그 사이에 2가 있겠네.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숫자를 언제 다 찾아내요? 우리가 굳이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기에 가면 말이에요. 계산기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이게 루트 계산이에요. 숫자를 누른 다음에 루트를 쓰거나 루트를 쓰고 숫자를 넣게 되면 계산기의 방어 순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이 값이 얼마입니다 하고 계산기에서 다다다다다 떠요. 소수 10번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굳이 이런 계산 하지 않아도 그냥 얘는 무한소수일 거고 규칙도 없을 것이고 계산기를 때려보면 실제로 정확한 값에 가까이 소수점 7번째, 8번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인지 없는 숫자인지만 알면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별하겠습니다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근에 대한 어림수 값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아까 루트 2가 얼마 정도 되고 루트 3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을 좀 먼저 배워볼게요. 제곱근 표에는 자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분만 뜯어 갖고 온 건데 1.0부터 99.9까지 표가 있습니다. 교과서 맨 뒤쪽에 보면 어느 책이나 3학년 1학기 맨 뒤쪽 보면 표가 다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읽어야 하는데 지금 세로줄 한번 볼게요. 세로줄에는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소수 두 번째 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루트 3.1, 1.35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표에서 어떻게 읽냐면 1.3까지는 세로축에서 찾으세요. 찾았죠?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는 5니까 서로 만나는 그 지점. 얘는 실제로 약 1.16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렇군요. 자, 여기 중에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1.21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루트 1.21. 소수라서 눈에 잘 안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요걸 분수로 바꿔주면 100분의 121이 돼요. 제곱수는 외워주는 게 좋다고 해서 17의 제곱까지는 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분모 분자 따로따로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10분의 11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1.1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저는 루트 1.21이 무리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나갈 수 있는데요. 유리수죠. 그 얘기를 찾아볼게요. 1.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를 얘기하죠. 1.1 하고 끝났어요. 뒤에 00이 있는데요. 이건 딱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수 한번 읽어봅시다. 제곱근 표에는 1부터 99.9까지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로축에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앞에 두 자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가로축은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이 넘어가는 숫자들은 첫 번째 자리가 가로축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루트 42.6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42를 찾아서 소수 첫 번째 자리 6이 되는 바로 이 값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6.527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41.8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세로축에서 41 찾아보고 가로축에서 8을 찾아서 둘이 만나는 지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465라고 되어 있죠. 이 계산을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구하래요. 루트 4260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루트 4260의 값을 구하려면 제곱근표에는 99.9까지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합니다. 42.6에다가 100을 곱하면 같은 수가 되죠. 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제곱근표에서 42.6을 찾아서 내가 계산하면 되고요. 곱하기 루트 100을 하게 되면 이 루트 100이 나중에 10이기 때문에 10배만 하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루트 42.6을 아까 계산했는데 6.527을 찾았죠. 거기다 루트 100을 10으로 바꿔서 나는 65.27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비슷하게 426은 구할 수 있나요? 426은 얘도 42.6 곱하기 10으로 분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루트 42.6에다가 루트 10을 곱하면 되겠죠.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100하고 루트 10은 성질이 달라요. 얘는 유리수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10만 곱하면 간단하게 소수점만 옮기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얘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사값이라고 얘기했죠. 비슷한 값을 가서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근사값을 얘기할 거고 이것도 근사값을 얘기할 건데 점점 더 부정확한 값으로 벌어져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내가 만약에 뽑아낸다면 이 값은 제곱이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42.6을 쓰는 게 아니라 4.26 곱하기 100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4.26에다가 곱하기 루트 100을 써서 나중에 루트 100을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루트 4.26 곱하기 10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루트 126을 풀 때는 루트 426을 계산할 때는 4.26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값에 가까울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책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나요? 자, 1번. 보기 중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의 무한소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리수 중에서 순환하는 것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순환하는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정확하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리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모든 수와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루트가 씌워진 값부터 봅시다. 자, 루트 5는 근호 밖으로 못 나가죠. 루트 169는 13과 똑같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4분의 3은 근호 자체가 없어요. 유리수죠. 루트 18, 얘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루트 18에 대해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9 곱하기 2잖아요. 9는 따로 나가도 괜찮아요? 따로 곱셈으로 분리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9는 나가서 3이 되지만 루트 2는 나가지 못해요. 루트 2 때문에 안 될 것 같네요. 얘도 무리수로 당첨. 자, 그럼 0.016은 어떨까요? 분수로 바꿔보고 계산합시다. 얘는 100분의 16이 아니라 1000분의 16이에요. 16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괜찮죠? 1000분의 4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트 1000분의 4. 루트 1000. 1000이 누구의 제곱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는 말 못하죠. 얘는 10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0은 나갈 수가 없어요. 얘도 그럼 무리수라고 당첨. 마이너스 루트 25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25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죠.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놔두고 25만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수는 3개가 있네요. 자, 오른쪽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첫 번째, 0은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닙니다. 0은 정수에 속합니다. 정수는 3가지가 있다고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정수는 유리수에 속하죠.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무한소수는 모두 다 무리수이다.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순환하는 것은 유리수라고 얘기했어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수에서 무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다 유리수이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마치 남자가 아니면 여자 이 뜻이 실수에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4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다 무리수이다. 아니라 그랬죠.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곱수는 유리수에 속합니다. 자, 5번,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이죠. 그러니까 유리수 맞습니다. 정답은 3번과 5번이에요. 잠깐 정지를 해놓고 오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제곱근표에서 루트 5.91을 어림한 값이 a이고 루트 b를 어림한 값이 2.396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찾아보면 되겠네요. 5.92 한번 찾아봅시다. 자, 루트 5.92를 찾으려 한다면 5.9를 먼저 세로축에서 찾고 소수 두 번째 자리를 2에서 찾아서 그것이 2.433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값이네요. 자, 이번에는 루트 B는 도대체 어떤 값이었길래 2.396이 되었을까요? 2.396 찾아볼까요?
숨 그림 찾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오, 여기 있네요.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갔던 그 b라는 값은 5.7까지는 소수 첫 번째 자리 얘기해주고 소수 두 번째 자리가 4가 됐었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a 더하기 1000b는 얼마일까요? 1000a는 2.433 더하기 1000b는 1000 곱하기 5.74. 그러면 2433 더하기 5740이 되죠. 자, 합계는 얼마일까요? 6173인가요? 선생님도 산수 계산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잠깐 정지시켜 놓고 오른쪽 문제도 마저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